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정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로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팀이 되고 마침내 마지막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요, 절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중간중간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지쳤던 경험도 있고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셨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공부를 선택할 때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스스로 의지, 그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불안정한 상태를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안정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도전이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 꾸준하게 한 층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스스로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는 동안요, 우리는 분명히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한 뼘, 두 뼘, 세 뼘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회로 이론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만들어 왔는데 활용 점정을 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활용 점정은 오늘 전달 함수로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활용 점정 찍어보러 지금부터 전달 함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달 함수입니다. 전기회로의 전달 함수. 여러분 일단 전달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 제어 시스템을 해석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하죠. 그 모델링한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 분석을 뭘 통해서 하냐? 이런 전달함수,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시스템의 변화 과정, 그리고 시작과 끝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전달함수는 그 중에서 어떤 파트냐? 바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중간에 있고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배경 지식으로 전달함수가 그런 데 사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공부할 내용은 입력과 출력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전달함수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우려먹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골 좋아하시나요? 사골? 우려먹는 거. 계속 우려먹습니다. 우리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그리고 기타 회로 법칙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배웠던 거 있죠? 그것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 편안하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달함수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자, 네모로 하고 시스템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초기 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어떤 라플라스 변환이 된 입력과 라플라스 변환이 된 출력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 변환된 출력을 갖다가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입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력. 그러면 출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출력. 예를 들어 여기 밀가루를 이 시스템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반죽이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반죽해주는 기계라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x의 t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y의 t라는 것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전달 함수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초기 값을 0으로 한 상태에서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과 출력을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x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x의 s, 즉 s에 대한 함수로 바뀌잖아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그래서 x의 s를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y의 s로 튀어나올 것이다. 이것이 전달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전달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은 바로 G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GS가 이 시스템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라플라스 변환된 G 여기다 해볼까요? GS는 입력분의 출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입력분의 출력.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x의 s분의 y의 s로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어떤 전달함수의 정의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력과 출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그것을 전달함수 GS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밀가루라는 XS를 집어넣으면 밀가루 반죽 기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된 밀가루가 나온 거죠. 그게 YS라고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파트는 사실상 여러분이 입력과 출력만 잘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기 회로의 전달함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기 회로에서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저항이 하나 있고요. 코일이 하나 있고요. 카패시터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값을 쓸 때 보통 여기가 R, 그 다음에 L, C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곳에 뭐가 흘러요? 전류 I에 T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 I, T가 흐르니까 각각 전류가 흐르고 흘러서 만나겠죠. 그럼 뭐가 걸려요? 전압강하, 전압강하, 전압강하 발생하죠. 그래서 I와 R이 만나서 어떤 V의 R, T를 형성할 것이고요. IT와 L이 만나서 어떤 V, L의 T를 만들어낼 것이고 IT와 C가 만나서 V의 C의 T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거 뭐라고요? 이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한번 보세요. 라플라스 변환시킵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IT가 아니라 대문자 I의 S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은 그냥 저항 R로 바뀌는 거고 이 L은 우리 XL로 표현했을 때 J의 오메가 L로 쓸 수 있었죠. 근데 J 오메가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그냥 S로 치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S의 L로 표현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옴으로 나타내면 J 오메가 C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J 오메가가 S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떤 S, C 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와 저항과 만나서 V 값을 형성하는데 이제 T가 아니라 이렇게 V, R에 S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VLT가 아니라 이 전류와 여기 SL 값이 만나니까 VL을 형성하긴 할 건데 이제 T가 아니라 S의 함수로서 정의를 할 것이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V에 C에 S 이런 식으로 S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번 직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식을 써보면 여러분 V의 R부터 한번 해볼게요. V의 R의 T는 I의 T의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 위에서 했던 거. 이것과 만나서 이 VRT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자고요.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제는 V의 R의 S로 가는 거죠. V, R의 S로 바뀌고 이것이 뭘로 바뀐다? I의 S의 R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V에 이번엔 L, T 이거는 원래 I, T와 L이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전압식으로 쓰면 L 곱하기 DT분의 D, I의 T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V, L, S는 이제 L은 그냥 L이고 DT분의 D 우리 뭐라고 했었죠? S라고 했었죠. 그래서 L, S, IT가 이제 S로 바뀌어서 S, L 곱하기 I의 S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저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VC는 어떻게 합니까? V, C의 T는 이거는 C 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I의 T, D, T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역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 그럼 이것도 V, C의 V의 C의 S로 바뀌고 이게
C분의 1은 그대로 오고 인테그랄은요 S분의 1로 바뀌었었잖아요. 우리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그래서 SC분의 1이 나옵니다. SC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IT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대문자 IS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T에 대한 함수들을 S 함수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계속해서 볼 텐데 이 S에 대해서만 해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때요? 좀 괜찮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라플라스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세 가지 예시가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전달함수 구하기 예제의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회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항 R1, R2가 있고 여기 R1, 그다음에 R2. 입력이 VIT, 출력이 VOT. 그래서 VI의 T.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력이 VO의 T. 자,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VOT와 VIT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랬죠. 그것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같이 가볼게요. 이곳에 I의 T가 분명히 흐를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IT와 R1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VR1이 되죠. 왜? 이 친구가 이 친구 주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I의 T 곱하기 R1 이렇게 되고, 자, 이 전류와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직렬 회로니까 쭉 와서 이 친구랑도 만납니다. 그럼 이 친구 만나게 되면 I의 T의 R2가 되죠. 근데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라플라스 변환. 그러면 I, S의 R1이 될 것이고 이 친구 라플라스 변환하면 IS의 R2가 되네요. I, S의 R2. 자, 그럼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입력은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I의 T는 KVL에 의해서 이곳에서의 전압 더하기 이곳에서의 전압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더하면 되죠. 왜? 이 친구들은 다 전압값이니까. 그러면 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라플라스 변환은 뭐예요? V의 I의 S가 되죠. 이거는 변환된 걸 다 써주세요. 아, I의 S의 R1 더하기 I의 S의 R2 이렇게 되죠. 그럼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묶으면 I의 S의 R1, R2가 되죠. I의 S의 R1 더하기 R2. 일단 이렇게까지는 뽑아냈다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V0T 볼게요. V0의 T는 이거 어떻게 쓸 것이냐? V0T는 결국엔 R2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아, 그래서 I의 S의 R2구나. 근데 전달함수 GS는 뭐라 그랬죠?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전달함수 G의 S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럼 이게 분모로 와야 되죠. 그럼 이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아, I의 S R1 더하기 R2 해주고 이거 분해. 분자는 I의 S의 R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약분되니까 결론 뭐예요? R1 더하기 R2분의 R2 이것이 뭐예요? 이 회로의 전달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조금 식이 막 복잡하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역시 새롭게 보면 또 새로워요. 내일 보면 또 새로울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방법으로 좀 풀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압분배 법칙 분명히 배웠다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V0T를 구해볼게요. V0의 바로 라플라스 변환할게요. V0의 S는 R1 더하기 R2 R1 더하기 R2 분의 전압분배 법칙이니까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R2를 집어넣고 입력을 곱해주는 거예요. 전체 전압이니까 VI의 S 라플라스 변환해서 라플라스 변환 그냥 S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달함수가 뭐라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랬죠. 그럼 입력 뭐예요? 아, 입력이 IS고
VO의 S. 이거 입력분의 출력.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R1 더하기 R2 분의 R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엔 GS가 되더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면 돼요. 원하는 걸로.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이것이 편하면 이것이 편하면 되고. 근데 아마 우리가 전납 분배 법칙을 배웠다면 저는 가급적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느낌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다 저 패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볼게요. 이거는 R과 C가 연결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있는 회로입니다. R과 C가 이렇게 하나, 둘 있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VI를 줬고 출력으로 VO를 줬네요. 그래서 VI의 T, 여기는 당연히 VO의 T, VO의 T.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럼 VOT는 우리가 무엇으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V 제로의 T는 이거 전압 분배될 거 아닙니까? VI가 여기 줄 거니까. 그래서 R 더하기, 여러분 C는 옴으로 바꾸면 오메가 C 분의 1이죠. 근데 J오메가 붙이면 되죠. 그래서 J오메가 C분의 1인데 J오메가가 S니까 바로 라플라스 변환해보면 SC 분의 1. 그래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저항을 하나, 둘 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이거 분해. 그러면 분자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서의 전압이 궁금해요? C에서의 전압이 궁금하다고요? 그럼 여기 C를 올려야죠. 그래서 임피던스 형태로, 여기 정확히는 리액턴스 형태로 올리는 거죠. 똑같이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 다음 곱하기 전체 전압 VIS 이렇게. 여기 라플라스 변환해서 할 거니까 S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우, 식이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분자와 분모에 공평하게 SC를 곱해볼 겁니다. 여기에도 SC를 곱하고 여기에도 SC를 곱합니다. 그럼 얘 SC는 하나, 둘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만 오는 거죠. 그래서 SCR 플러스 1은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SC가 약분되죠. SC가 여기에 와서 약분돼서 1 되고 SC가 R과 곱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곱하기 VIS 이렇게 쓰는 건데 어차피 우리 전달함수 구할 거니까 입력을 이쪽으로 넘기자고요. 그러면 여긴 출력 부분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없애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GS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VI분의 V0. 즉 이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째 예제까지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저항 두 개랑 커패시터 하나. 그걸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저항이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저항 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이곳이 R1, 이곳이 C,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VO의 T, 아웃이죠? VO의 T. 그 다음에 입력이요. 이번엔 전류원입니다. 여러분 입력이 전류원이어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쭉 와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I의 T가. 그럼 I의 T가 쭉 들어오죠. 그럼 이 분기가 될 거라고요. 이쪽으로 하나. 그럼 이쪽으로 오는 전류를 저는 I의 R, T라고 해볼 거고요. 이쪽으로 오는 전류를 I의 C의 T. 그래서 I의 C의 T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V0를 먼저 구해볼게요. V0를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V0S는 V0S는 분명히 이곳의 저항, 즉 C가 가지고 있는 저항과 요 IC의 T가 만나면 전압이 형성되고 그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C가 나타내는 거, 커패시터가 나타내는 저항은 J오메가 C분의 1이니까 J오메가는 S죠. 그래서 S, C 분의 1을 먼저 써줘요.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IC,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된 IC의 S 이렇게 써주면 이 VOT와 똑같은 거죠. 정확히는 VOS, 라플라스 변환된 거.
그럼 우리 IC의 S만 구하면 돼요. 왜? 지금 이것을 구할 수가 있게끔 회로가 나왔죠. 그러면 IC의 S를 구하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IC의 S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IC의 S는 전류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잖아요. 전체 전류를 알고 각 구간의 저항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R1이죠. R1 더하기 이것은 SC분의 1이 될 것이고 이거 분의 상대방 거를 올려주는 거죠. 전류 분배 법칙은. 그래서 R1을 올려주고 곱하기 뭐 한다고요? 전체 전류 IT. 근데 라플라스 변환한 거니까 I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은 곧 뭐예요? 이 녀석이죠. 아,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곱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V5의 S는 SC분의 1과 SC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쭉 써서 R1 더하기 SC분의 1 곱하기 R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C가 여기 밑에서만 전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전개를 해보면 여기다 해보면 SC와 R1이 만나서 SCR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SC와 SC분의 1 만나니까 그냥 1이 될 것이고 이거 분의 그냥 R1이 되겠더라. 곱하기 IS 있으니까 I의 S. 근데 여기는 V5의 S죠. 여기는 V5의 S. 그러면 입력이 일로 넘어가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얘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쭉 없애고 쭉 없애서 I분의 V가 돼서 결국엔 이것은 G의 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좀 어떠세요? 예제 1번, 2번, 3번 알아봤는데 쭉 알아봤는데 결국엔 우리가 하나하나 전류값을 통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어차피 다 소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 전류 분배 법칙 혹은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고 실제로 문제풀이도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숙달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우리 칠판 한번 지우고 전달함수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달함수의 종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달함수의 종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비례 요소예요. 비례 요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비례 요소. 자, GS는 어떤 K 값으로 나타낸다. 비례 요소라는 거는 S의 관여가 없고 오로지 K로만 나타내는구나. 자, 그러면 제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이 하나 있고요. 쭉 가서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V, I에 T가 인가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출력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출력으로 V, O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곳을 R1, R2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전달함수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출력 전압을 먼저 구하고 결국엔 거기서 입력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같이 한번 또 복습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자, VOT는 어떻게 구한다? VO의 S 일단 라플라스 변환하고 쭉 그어서 R1, R2를 분모에 써줬죠. R1 더하기 R2 써주고 그다음 분자에는 우리 R2가 궁금한 거잖아요. VOT니까. 그래서 R2를 써준다. R2 곱하기 전체 전압 VIT를 써줍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V의 I의 S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결국엔 이 친구가 일로 넘어가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것이고 남는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2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 넘어간 식을 그냥 바로 GS라고 써보면 전달함수는 결국엔 R1 더하기 R2 그다음에 R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K 값이 되는 거죠. S의 관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례요소 봤으니까 미분요소 보겠습니다. 미분요소는 어떻게 되냐? 이 GS, 전달함수 GS라는 친구가 어떤 K 상수에다가 S의 형태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즉 S가 곱해진 형태죠. 회로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쭉 하고 코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L값이 있고 이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I의 T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미분 요소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이 전위는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여기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공식 L 곱하기 DT분의 DI. 그래서 L 곱하기 DT분의 DI의 T, 이 전압이 걸릴 거예요. 즉 이 IT와 L이 만나긴 하는데 이렇게 DT분의 D를 곱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된 식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V, L의 T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라플라스 변환된 걸 바로 써볼게요. V, L의 S는, 자, V, L의 S는, 자, 일단 L을 곱합니다. L 곱하기 DT분의 D는 우리 라플라스 변환할 때 S로 그냥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냥 S, LS 곱하기 I는 그냥 대문자 I의 S로 튀어나오더라. 끝입니다. 그러면 입력이 뭐예요? 여기서는 입력이 전류였고 출력이 L이었잖아요. VL.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즉 IS가 1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거 뭐예요? LS만 남죠. 아, 그럼 바로 GS 써볼게요. G의 S는 L 곱하기 S가 되더라. 왜? IS분의 VL의 S가 GS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LS. 그럼 여기서 말하는 L은 K 값이 되는 것이고 K 곱하기 S가 형태의 값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분 요소를 볼게요. 적분 요소. 적분 요소 G의 S는 S분의 어떤 K 값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분위기상 어때요? 아, S가 이제는 분모로 내려가는 형태가 적분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쭉 가서 이번에는 콘덴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C가 있고 입력으로 어떤 전류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곳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C에. 왜? 전류와 C가 만나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 보통 쓸 때 이렇게 써요.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I의 T의 dt.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C에 걸리는 전압 공식.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V, C의 T 값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 궁금한 거죠. 이 친구가 입력이고 이 친구가 출력이다 보니까 라플라스 변환해서 바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된 V, C, S는, 자, C분의 1 그대로 씁니다. C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DT가 라플라스 변환되면 계속했는데 S분의 1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CS분의 1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CS분의 1 곱하기 IT 라플라스 변환하면 대문자 I의 S로 끝내기로 했죠. 자, 입력이 전류예요. 출력이 VC예요.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 친구 넘어가면 CS분의 1만 남죠. 아, 그래서 GS는 CS분의 1만 남겠더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형태입니까? S분의 K인데 지금 S분의 1이죠. 아, 그럼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C분의 1 곱하기 S분의 1. 그러면 요 S분의 1이 요 친구가 되는 거고 요 K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K값이 C분의 1이 되는 거죠. K값 자체가 C분의 1. 요 친구가 K, 이 친구가 S분의 1. 그래서 K분의 다시 S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적분 요소가 되겠습니다. 적분 요소.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딱 몇 가지 보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4개의 보기를 줄 건데 너 혹시 이게 미분 요소인지 적분 요소인지 비례 요소인지 구해줄 수 있어? 체크해볼 수 있어? 이런 거 진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 스킬들을 활용해서 이 유도 과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고 유도 과정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적분 요소까지 봤으니까 1차 지연 요소라는 걸 볼게요. 1차 지연 요소. 1차 지연 요소 GS는
1차 지원 요소 GS는 1 플러스 TS 분의 1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아니 1차 지원 요소가 뭡니까? 어떤 시스템의 지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 T만큼의 지연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회로로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저항하고 쭉 가서 그 다음에 콘덴서가 아래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R, 그 다음에 이 친구가 C, 그 다음에 입력으로 VI, 출력으로 VO, 그 다음에 VI의 T, 여기 출력으로 VO의 T. 우리 이거 계속해서 이제 지겹다, 그죠? 이번엔 입력이 전압, 출력도 전압, 여기는 입력 전류, 입력 전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R과 C가 있어요. 그럼 VOT를 한번 구해볼게요. 계속 했던 것처럼 VO의 라플라스 변환하면 S가 되고 쭉 그어주시고 R과 C가 만나죠. 그래서 R 더하기 이거 이제 저항으로 바로 바꾸면 SC분의 1. 근데 여기서의 전압이 궁금한 거니까 SC분의 1. 자, 이때 이렇게 놓고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VI의 S.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식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우리 SC 아까 곱했잖아요. 여기 SC. 여기도 곱하기 SC. 그럼 SC가 여기 곱해지고 SC가 하나, 둘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쭉 그어주시고 SC가 R과 만나서 SCR이 되고 이 친구랑 만나니까 더하기 1이 되고 이 친구 만나니까 그냥 1이 되더라. 그리고 VI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입력분의 출력이 만들어지면서 이 친구가 바로 G의 S가 되는 것이죠. G의 S. 자, 그러면 이 C와 R 곱해진 형태 있잖아요. 이걸 그냥 어떤 임의의 T값으로 놔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ST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이 GS가 되는 것이고 이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연 요소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차 지연 요소가 나와요. 다섯 번째, 2차. 이거는 뭐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과정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식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G의 S는 이렇게 돼요. S제곱 더하기 2 지타 오메가 N의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분자는 오메가 N의 제곱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형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2차 지연 요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차 지연 요소는 어떤 1차식에 대한 지연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이 T라는 것에 대한.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 복잡한 2차 다항식에 대한 지연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내용만 공식만 알고 계시면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부동작 특성. 부동작 요소. 부동작 특성이 있는 거죠, 결국엔. 그럼 이거 GS는 어떻게 되냐면 G의 S. 이거는 K 값에다가 2의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K 값에다가 2의 마이너스 T 혹은 타우 그다음에 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공식 정도만 암기하고 있으면 체크하는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 1차 지연 요소까지는 확실히 좀 알면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식 정도만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 이외에도 무슨 보상회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출문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풀이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베이스가 이것들 베이스예요. 이거 해석할 줄 알면 그것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출문제에서 유형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로 이론의 기본반 파트의 이론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 문제풀이 한 강 더 남았지만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로 이론이라는 여정을 쭉 왔잖아요. 근데 이 회로 이론은요, 분명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와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나중에 푸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과목도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양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지금 회로 이론은 끝이 나지만 여러분 끝은 또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듯이 이 회로 이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과정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 팀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